안녕하세요. 버버라 복독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포모 현상, 소외 공포가 지금 부동산 시장에 갈수록 확산되는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이거 집값이 더 뛰는 어떤 이 심리적 배경이라고 지금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강한 부동산 규제가 빚는 이 포모 수요 때문에 상당히 집값이 더 뛰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이 소식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표를 보시면 아파트값 상승률, 서울 전체, 마포, 성동, 주로 이제 성동이 어마무시하게 0.78 정도 밀려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마포고 0.69, 그 서울 전체가 0.27 정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어떤 지표가 결국에 가서는 심리 자체를 굉장히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이 기회를 놓치면 나는 영원히 집을 사지 못할 수 있다라는 엄청난 이 공포감을 계속해서 매수세로 하여금 등을 떠밀듯이 지금 떠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요거 좀 잘 들여다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까지 집값이 지표적으로 움직이기 위한 자금적인 어떤 선순환, 부동산 안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 전혀 그렇지 못하거든요. 일단은 이 국내 상황에서는 정책적으로 대출이 확실히 지금 타이트하게 쪼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황금성 결여, 그러니까 고점에 몰려있는 아파트를 매수자가 포모 현상, 아무리 두려움과 떨림으로 집을 사지 못하면 어쩌나 손을 덜덜덜덜덜 떠는 것 같아 보여도, 일단 1, 2억이 더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고점에 물려 있으면 사람들이 살 생각 없습니다. 집 못 사서 문제될 거 있습니까? 어느 정도 버티면 되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이 집 못 사면 내가 벼락부자 될 수 있는 기회? 이것도 그래. 아니, 요즘 세대의 부동산 어느 정도 내가 타이밍 잘 잡아서 그 집 잡아버리면 그 집이 10억, 20억이 올라갑니까? 서울 강남의 일부 그냥 현금 박치기해서 그들만의 리그에서 뺑뺑이 돌려가지고 그런 좀 단기적 시세 차익을 얻는 경우 아주 드문 케이스는 있을지라도, 아파트 가지고 돈 벌 수 있는 이제 시대는 거의 지나갔다. 근데 이 아파트 값 상승률이 이런 식으로 치고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그만큼 기저에 흘러가고 있는 자금줄이 거의 말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말이 되냐. 지금 미국 보세요. 미국 소비자 물가 이제 뛰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관세 폭탄에 의해서 이제 수입 물가가 좀 상당 부분 가격 태그가 착했으니까 자국민들이 이쪽으로 많은 선택지를 뒀는데, 여기 이제 아예 관세가 딱 물려버리니까 자국 내 높아졌던 요 물가를 이제 선택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오니까 물가가 당연히 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미국도 상당히 이 인플레 현상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미 연준이 이 인플레 때문에 기준금리 못 내린다, 지금까지 이제 버텨온 거 아닙니까? 6개월간 오디오 14%, 의류 8%, 공구 하드웨어, 부품 5%. 이게 이제 지표적으로 나온 거고, 실질적으로 카트그 들고 미국 시장 한번 쭉 마켓 돌아다 보면 그냥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다고 교민들이 엄청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왜냐? 이제 더 이상 내가 미국 좀 잘 살기 위해서 왔는데 이거 한국보다 한 두세 배가 더 높은 어떤 체감적인 물가 인상도를 느끼니까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셧다운에 의해서 지금 경제지표 발표도 지금 불확실성 속 안개 속으로 지금 들어가 있고, 연준 의사록 중요성이 이제 굉장히 커졌는데, 연준이 이런 어떤 물가 불안 때문에 기준금리 동결로 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올 연말까지 아마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습니다. 0.25% 베이비컷으로 잘랐지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못 내린다. 기준금리 인하했다가는 미국이 이제 박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위기의식이 지금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고,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또 반대적으로 계속해서 확장 정책을 좀 펴나가겠죠. 이런 어떤 맥락에서 미국 국채는 지금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10년물이 4.1, 30년물이 4.7까지 올랐어요.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결국에 가서는 기준금리도 동결 혹은 역주행해서 인상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폭탄 발언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5대 은행 주담대 평균금리, 당연히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니까 따라서 코 깨가지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 4%대로 이제 치솟았는데 3.95%로 지금 보합 상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창구에서 느껴지는 금리 수수는 거의 한 5.5에서 최고까지는 6%까지 지금 금리를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미 국채 금리가 계속적으로 은행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대출 파이가 시중은행 부분에서는 완전히 줄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예대금리 마진 차이로 은행이 수익을 올려야 되니까 계속적으로 주담대금리 펌프질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심지어 지금 뭐 이렇게 시중은행에서 주담대금리는 편하게 올리질 못하니까 카드론 쪽으로 살짝 돌려가지고 19% 육박합니다. 추석 끝나면 이제 20% 가까이 금리를 올릴 거라는 그런 예고도 지금 나와 있을 정도로 신용카드 금리, 카드론 금리는 뭐 어마무시한 그런 어떤 속도감 있는 그런 양상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 급전을 땡기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금리 부담 때문에 요거를 우회로적으로 뭔가 틈새를 노릴 만한 또 여지도 많이 줄어들 것 같아 보입니다. 이렇게 지금 자금적으로는 굉장히 쪼그라들어 있다. 근데 이렇게 상승률이 계속해서 치고 올라간다는, 아니 현금 부자들이 많아서 그런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포모 현상 때문에 억지로라도 금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받아가지고 물가가 뛰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그래서 뭐 카드론이 19%까지 올라가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집을 사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굉장한 오판이 될 수밖에 없겠고, 자,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10월부터 11월, 12월 서울 아파트 급격한 집값의 가격 조정기가 오게 될 겁니다. 막 돌 던지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언제 떨어지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계속해서 집값 올라가는. 그렇게 왜 단편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바라봐야 되느냐? 절대로 그렇게 단기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주식 시장이 아니잖아. 부동산 시장은 부자가 딱 붙습니다. 부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떨어지는 어떤 양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제가 말씀드리는 2025년 10월, 11월, 12월은 단기적으로 큰 폭의 하락 파이가 깨져나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 왜? 지금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대내적 사이클뿐만 아니라 대외적 사이클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버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거래가는 성동구 지금 많이 올랐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0.78%까지 올랐다고 하는데, 거래가 보시면 센트럴스에서 이제 9월 30일 이거 뭐 16억 거래에서 11억 거래가 나왔어요. 거의 뭐 5.4억이 하락하는 32% 하락 거래를 보이고 있고요. 성동구 그렇게 올랐다며. 근데 실질적인 거래가를 뜯어보면 그렇지 못한다는 얘기고, 중앙 ISBL 역시도 20억에서 15억 5천, 4억 5천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9월 12일 거래야. 그리고 옥수아이치 역시도 34억에서 31억, 3억 정도 하락하고 8% 지금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죠. 이렇게 지금 뭐 어마무시하게 올라가는 성동구도 실질적으로 가만히 몇몇 최고가 신고가를 찍는 것 말고 일상적인 어떤 급매로 내놓은 집주인들의 이 집값 추이를 보면 깨지는 파이가 계속적으로 이제 커져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이 최고가 신고가를 바라보면서 집값 추이가 어마무시 올라간다는 게 얼마나 이 집값 착시 현상의 어떤 대표적인 아이콘이 될 수밖에 없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마포구 뭐 엄청나게 올라간 다음에 0.69% 지금 올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뜯어보면 신공동 레미안 3차가 16억에서 10억, 6억 6천이나 하락했어요. 그것도 9월 25일 거래야. 이거 일주일 전 거래잖아. 거의 40% 하락했는데 이거는 뉴스에 잘 안 나와. 마포구의 신고가 최고가 집은 뭐 랠리를 이룬다, 불장을 이룬다, 불기둥을 이룬다, 요런 뉴스만 나오지 요런 식으로 수억씩 뚝뚝 떨어지는 거래는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집값 착시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마포자의 힐스테이트 뭐 라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하죠. 27억에서 18억, 거의 8억 7천 떨어졌습니다. 31% 하락하고 있는 추세. 그만큼 지금 뭐 공식적으로 찍히고 있는 마포의 집값 대비 실질적인 내고상의 급매로 나온 거래들은 굉장히 집주인이 집값을 내려치지 않고 후려치지 않으면 절대로 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매수세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이제 버티고 있는 거고, 매도세가 호가세로 지금 버티고 있는데 그 버티고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이렇게 보십시오. 지금 뭐 현대 6, 7차가 8차 9월 달도 뭐 최고가 78억, 74억. 아니 이게 평범한 실수요자가 사는 가격이냐고. 요거 가지고 지금 집값 추이 올라갔다고 뭐 견인력으로 코 깨가지고 모든 집값 올려가고 있다는 어떤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돼. 그리고 화가 나네. 강남구도 현대 6, 7차 78억, 8차 74억, 63억 뭐 쭉쭉 올라가는데 요것도 그냥 뭐 거의 빌딩값 아닙니까? 30평대, 40평대 아파트가 80억, 100억 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말 자체가 안 되죠. 성동구 역시도 갤러리아 포레가 88억, 서울숲 힐스테이트 34억, 옥수아이치 31억. 대부분 30억 이상의 80억까지의 거래가 신고가가 지금 찍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이 최고가 신고가들이 결국에 가서는
거의 그냥 뭐 불꽃놀이에 지나지 않고, 불꽃놀이 빵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까만 하늘밖에 안 보이잖아. 빵빵빵 터졌던 그 번쩍번쩍거렸던 불빛 그냥 싹 사그라들듯이 최고가의 역할은 그것 아닙니다. 그냥 집값을 극강으로 좀 올려놓는 어떤 역할만 하고 그냥 싹 사라진다. 그러니까 뭐 밑장 빼기 얼마나 심했습니까? 실질적으로 거래량 들여보세요. 지금 61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10월달 거래. 뭐 추석 연휴가 길어서 뭐 그런 연휴도 있겠지만 상당히 거래량 자체가 더 쪼그라들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신고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실질 거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실질 거래상 상간의 어떤 기저의 현상에 기초한 여러 가지 어떤 집값 문제 부분들을 잘 들여다봐야지. 아니, 거래는 줄었는데 가격이 오르는 이 기현상, 역시 매물 잠김 현상이 좀 있는 거고, 신규 공급 부족한 거 좀 뭐 당연한 거고요. 실수요 중심 거래만 발생하고 심리적 불안감이 작용한다. 이제 지금 뭐 포모 현상으로 해서 이 심리적 부분을 계속해서 끌고 가는데, 실질적으로 지표는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집값이 올라간다고 한다는 자기들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는 심리를 들어가지고 자꾸 매수세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착시 현상입니다. 착시 현상. 집값 착시 현상. 극소수 초고가 아파트 거래나 대출 규제, 화폐 가치 하락 등으로 집값 통계가 실제 시장 상황과 다르게 왜곡되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 이게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포인트고 가장 왜곡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집값 착시 현상. 지금 올라간다 하는 것 자체가 뭔가 투명한 어떤 시장에서의 객관적 가치 판단에 의해서 그 가격이 뭔가 단단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 지금 전방위적으로 경제 어렵죠. 관세 환율 지금 불안정이죠. 환율 어렵죠. 또 앞으로 한국 경제 성장률도 굉장히 난망한 상황이라서 개인 소득 지출도 굉장히 좀 쪼그라들 수밖에 없고, 내수 경제 굉장히 좀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소비 쿠폰 풀지 않습니까? 이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상황인데 집을 뭐 70억, 80억짜리를 뭐 텁석텁석 사고 그냥 신고가 아파트 뭐 20억, 30억 하는 이 분양가 그냥 물어가면서 온 세상 대출 끌어다가 그거 산다고요? 천만에선 집값 착시 현상입니다. 서울시는 지금 아파트 폭락세를 지금 뭐 지표를 내고 있고, 국토부 부동산원 상승세 지금 전망이, 집값 전망이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논란이 되다 보니까 뭐 지난주 0.2% 올랐다고 하는데, 부동산원이 이 지표가 지금 호가가 뒤섞여 있기 때문에, 호가는 절대로 안 내리잖아. 집주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생명줄인데 호가를 자르겠습니까? 스스로 디스하겠냐고. 여기서 절대로 디스 안 하지. 그러니까 집값이 이렇게 그냥 딸려서 올라가는 듯한 어떤 모습을 보이는데, 627 규제 그리고 97 규제 굉장히 강력한 규제입니다. 이거 시장에서는 시장 상황이 더욱더 확대되지 못하는 어떤 방어벽이 확실하게 쳐졌는데, 이 집값이 다시 빠져나간다고?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착시 현상으로 인해서 집값 통계가 뭐 이랬다 저랬다 뭐 갈짓자로 나오니까 매수세들도 지금 포모 현상 때문에 이게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니 집값 내려간 다음에 절대로 안 내려가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막 돌 던지는 그런 현상도 일어나고 있고, 이거 10월, 11월, 12월 되면 확실하게 정리가 될 가능성 어느 때도 큽니다. 추석 이후에 또 아주 뭐 초강력 규제도 나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지금 매물도 보세요. 이것도 공식적인 이 가장 집값 추이를 볼 수 있는 지표 아닙니까? 강남이 그렇게 올랐다면 매물이 줄어들어야지. 7,000건에서 뭐 5,000건, 4,000건으로 막 줄어들어야지. 그대로잖아. 집주인들이 지금 팔려고 내놓은 거 다시 등 뒤로 숨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마포 제일 많이 올랐다며. 2,300건, 2,300건 똑같습니다. 뭐 32건 차이밖에 더 나? 이런 상황에서 뭐 집값이 불기둥을 이룬다고요? 성동구 매물 보십시오. 1,500건, 1,500건. 똑같잖아, 이것도. 일단 차이 나봤자 30건밖에 차이 안 나요. 그죠? 동작구 엄청나게 어마무시 올랐지 않습니까? 2,088에서 2,057. 줄어도 소폭으로 줄은 거, 이거 뭐 거의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추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매물량 자체가 결국에 가서는 쏟아낸 매물량 다시 걷어들이는 그런 어떤 이 뉘앙스로 계속해서 집값이 어마무시 오르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더 이상 안 팔기 위해서 셧다운 하듯이 매물을 셧다운할 가능성 높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팔려고 내놓은 그 매물들 더 이상 뭐 큰 변동 없이 그냥 지속적으로 뭐 숫자가 이어지고 있는 걸. 양천구 어마무시 오르지 않았습니까? 2,700건 똑같지 않습니까? 뭐 10건 차이밖에 안 나네. 그러니까 이게 집값 착시 현상이 굉장히 이 매수세로 하여금 오판할 수 있는 굉장한 리스크를 줄 수 있는 단초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대내적 상황 말고 대외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자고. 강남 아파트 한 채면 도쿄 세 채 살 수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1대3이네. 그죠?
그 정도로 지금, 아니, 도쿄 경제력, 그러니까 일본 경제력이 우리보다 4배가 높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도쿄는 내수가 죽지를 않아. 일본은. 어느 매장을 가더라도 사람이 뭐 북적북적거리고, 그냥 가게 오픈하면, 자영업 오픈하면 다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나라 어쩌습니까? 지금 공실, 유령상가 뭐 등등 해서 뭐 어마무시 뭐 썰렁한 어떤, 지금 뭐 지사는 다 죽고 있잖아요.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자체적으로 돌릴 수 있는 자가발전기가 지금 엄청나게 식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도쿄 아파트 주요 수치를 보시면 도심 신축 아파트 평균가가 13억입니다. 근데 지금 강남 아파트 어떻습니까? 뭐 한 30평, 40평 되는 거 한 40억 하지 않습니까? 그죠? 3, 40억 하잖아. 도쿄 23구 평균 이 아파트 값이 6억 4천밖에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 지금 뭐 강남은 뭐 100억 하는데 도쿄는 6억 하고, 또 많이 올랐봤자 뭐 13억밖에 안 하니까 13억도 좀 높긴 하지만, 아니 7, 80억하고 100억 하는 아파트에 비하면 뭐 세 발의 피지. 자, 경제력 한번 비교해 볼까요? 2013년 기준 일본의 GDP가 4배, 시가총액 글로벌 경쟁력도 3, 4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어요. 2013년 이후로 4배 차입니다. 4배 경제력이. 지금 2025년도 이거 줄지를 않았습니다. 그대로 이게 격차가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집값은 어떻다? 도쿄가 지금 뭐 13억 하고 있는데 강남은 78억 해. 도쿄 조금 떨어진 곳은 6억 하는데 강남은 63억에서 74억, 78억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집값 착시 현상. 그냥 어마무시하죠. 이거 앞으로 그냥 고스란히 피박 쓸 수밖에 없는 거품이 가득 낀 그런 어떤 아파트 값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오늘 이제 환율 시장, 우리나라는 긴 명절을, 긴 이 휴가 기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제 다시 환율 시장 오픈됐습니다. 1408원 하던 게 지금 1411원으로 다시 올라서고 있어요. 어마무시 올라가죠. 원화 가치 지금 떡락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다시 올라가죠. 원화 가치가 떡락하면 자산 가치, 그러니까 아파트 가치가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예외적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부채 때문에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하늘이 뭐 굉장한 불안감을 보이는 게 지금 환율 불안을 지금 필두로 해서, 기준금리 인하해야 되는데 11월로 지에는 제가 보기에는 올해까지 이게 좀 힘들 것 같아요. 인하는. 그리고 지금 자본시장 뭐 꿈틀거리고 있죠. 비트코인이 지금 뭐 1억 7천까지 지금 최고가 경신하고 있습니다. 왜 비트코인이냐? 자본시장으로 다 빠져나가. 황금성 떨어지는 뭐 아파트에 더 이상 뭐 돈 묻어둘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죠? 최고가 찍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도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반짝 오르는 게, 옛날에는 아파트 값이 같이 올라갔거든. 근데 더 이상 이제 아파트 가치가 황금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답답해. 젊은 사람들이. 이거 돈 안 되네. 자본시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1,500만 명이 코인 투자하고 15조 원이 뭐 국내 증시와 맞먹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3,500선 코스피 연휴 기간에도 뭐 기록 갱신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리얼 이스테이트, 부동산에서 이제 디지털 에셋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외적 변화 때문에라도 아파트 시장은 그냥 가격 자체가 뭐 떡락할 가능성 높고 머니무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관세 협상이나 금리 불확실성 때문에 이게 9월 달에는 3,400선까지 붕괴됐다가 지금 3,500선 지금 겨우 회복돼 가지고 지금 뭐 전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한 어떤 불안적 요소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전방위적인 관세 정책, 보호무역 이 확산으로 한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부분들이 수출이 급감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게 자본이 이동하는 게 개인 자본이 이렇게 이동하고, 또 국가 자본 역시도 지금 환율 때문에 개인이 빠져나가는 거 보십시오. 코스피 하루에만 3조 빠져나갔습니다. 대신 뭐 외국인이 3조를 사줘서 다행이었죠. 이런 어떤 불확실성이 있고, 통합개미 17조 원 정도 쏟아내는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2025년이 이런 불확실성이 확실하게 다 물려 있어요. 그래서 11월, 12월, 12월 달은 정말 어마무시한 집값 조정기가 대폭적으로 찾아올 가능성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조심 잘 접근을 하셔야 돼요. 절대 포모 현상에 물려가지고 내가 오판해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포모 현상 때문에 내가 억지로 대출 받아가지고 집 샀다가는 골로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집값이 계속 스탯을 쌓아가면서 아주 단단하게 오르는 게 아니에요. 이거 거품 위에 거품을 자꾸, 진짜 입에 거품 물 정도로 지금 올라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엄청난 집값 대조정기 양상이 정말 단기적 이 시장을 경험할 정도로 엄청난 기세로 찾아올 가능성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쌍로 뻔뻔한 복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